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네. 지방에 거주하시는데 이렇게 서울 투자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그쵸. 대부분의 네. 분들이 그 네. 자기 시야 권역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자기 거주하는 지역을 좀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또 파고들면 또 잘 알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괜히 타지는 겁내하시고 하는데 일단 서울 투자가 지금 어떤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움츠러든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네네. 무턱대고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네. 중요한 얘기들을 드릴 텐데 일단 서울은 네. 우리 같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처럼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시든 아니면은 또 투자에 일가견이 있으시든 이런 분들을 막론하고요. 도시는 계획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미래에 그러니까 즉 2030년이라든가 2040년이라든가 이렇게 10년 단위로 한번 끊어 봤을 때 앞으로 서울이 어떻게 변화를 할 겁니다. 어떻게 서울을 만들어 갈 겁니다 하는 거를 네. 서울시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정리를 해 놨거든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네 그냥 뭐 장님 문고리 잡듯이 그렇게 뭐 친구 따라 강남 가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네네. 전체적으로 서울의 미래상을 그려보면 어디가 좋아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네네. 오늘은 저한테 전화를 주셨으니까 그 시간적인 거를 제가 줄여드리기 위해서 네. 일단 서울은 3대 중심 핵심 도시가 있어요.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얀내라 구도심이라고 하는 뭐 을지로 중구 뭐 이런 쪽에 대해 우리가 도심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이 네네. 도심과 여의도와 강남이 네. 있겠고요. 네. 그리고 7개의 광역 중심의 도시를 또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용산, 잠실, 마곡, 네. 청량리, 상암,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창동. 요렇게 개수로 네. 따지면은 총 10군데가 되거든요. 네. 서울은 3대 도심과 7광역 중심에서 10군데가 메인이 돼서 앞으로 서울이 살이 붙어질 거예요. 뼈대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지금 네. 시청자님은 한 2억 정도의 투자금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네. 각 지역별로 우리가 없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도심은 지금 한참 세운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을지로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투자금이 2억 훨씬 넘게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도심은 제외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의도는 뭐 재건축 음. 아파트로 대변되는 시범 아파트라든가 공작 아파트라든가 이런 네.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 투자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이 실투자금 자체가 음. 몇 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의도도 제껴 놓는 거고 강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투자금 자체가 일단은 많이 들어가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투자는 아닌 거예요. 그냥 네. 강남에는 네. 항상 사람들이 몰리니까 네네. 그냥 임대료 상승을 통한 매매가의 상승을 통해서 그런 어떤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에 갭 투자 일부가 좀 남아 있겠고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투자가 남아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일단 뭐 다세대 주택에 조금 뭐 임대가 상승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노리고 들어가는 건 요즘 이제 전세 금액들도 많이 오르지 못하고 지금 헤매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시청자님한테 이 시청자님의 투자 전략에서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강남도 제외해 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7개 광역 중심이 남는데 우리가 네. 관심을 가질 것은 서울 외곽 쪽들 예를 들어서 상암이라든가 창동이라든가 가산 이런 쪽들은 좀 제외해 놓고요. 네네. 일단 시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용산이라든가 잠실이라든가 마곡이라든가 청량리가 되는데 네네. 이 중에서 교통의 좀 중심지라고 하면 우리가 용산하고 청량리 일대를 좀 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네. 일자리와 앞으로의 개발 뭐 그다음에 어떤 재건축 이런 호재들이 있는 곳이 이제 잠실과 마곡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두 곳 중에 한 군데를 이제 두 군데를 제가 추천을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 추천을 드릴 곳은 이제 청량리 그 중심부에 있는 인접해 있는 지역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청량리 쪽이 굉장히
가격 자체가 가파르게 오르고 개발의 호재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교통의 굉장히 메가타운으로 조성이 될 것이거든요. 네, 그럼 네. 과거에 그렇게 청소년 위해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고층 건물, 뭐 65층이라든가 뭐 60층이 넘어가는 건물들로 쫙 이루어지면서 그 앞쪽에는 전농 뉴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재건축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금액들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우리가 실제 1억 5천에서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품목들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바로 청량리역에서 요 아래쪽으로 네. 또 교통의 메카가 있는 곳이 왕십리역인데 요 중심에 있는 평지에 답심리라는 데가 있어요. 아, 이 답심리동인데 네, 네. 이 답심리 쪽에 그러니까 답심리역과 또 네. 아래쪽에 보면 용담역이라고 두 개 역이 맞물려 있거든요. 네. 이 용담역 쪽에 용담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답심리역 일대에 또 역세권 개발 내지는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지금 한참 붐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요즘에 그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네, 이쪽 지역은 네네. 상당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곳이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서울에 이제 10개의 중심으로 도시가 재편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네. 재편된다라고 하는 건 있는 고가의 아파트들을 부수고 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층 그렇죠. 노후주택지들을 네. 없애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쾌적한 고층의 아파트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의 투자의 어떤 맥락과 상당히 일치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답심리역 앞에 보면은 상당히 노후도가 높고 실제 지금 그 1번 출구 쪽인가요?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한참 아파트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으로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쪽에 뭐 보시게 네. 된다라고 하면 네네. 개발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네. 말하는 뭐 신속 통합 기획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특히나 우리가 답심리역 인근에 있는 쪽을 보면 역세권 개발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돼요. 아, 네. 근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은 또 공공의 힘이 작용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도심을 한번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 주변이 뭐 왕십리 뉴타운이다 정론 뉴타운이다 이런 곳들이 개발이 되고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뭐 미래의 조합원들이 되겠죠. 굉장히 이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원주민의 비율보다 이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답심리역 일대 답심리동이에요. 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아마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면 네. 충분히 괜찮은 물건을 공략할 수 있으니까 네네. 투자를 한번 염두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추천드릴 곳은 여기 아까 7광역 중심 중에서 이제 잠실이 되겠어요. 네. 잠실 보면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해서 앞으로 일자리가 엄청 늘어날 거거든요. 잠실은 두 그렇죠. 가지 쪽, 그러니까 잠실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이제 송파구인데 네네. 이 송파구는 두 가지의 권역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하나는 개발 호재, 즉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대변되는 개발 호재로 하나에서 그 일자리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수요가 몰려들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25개 자치구 중에 거의 톱을 이루고 있는데 아파트들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재건축 네. 붐이 엄청 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대상 아파트들 대부분이 아마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들이 송파구에 가장 많이 몰려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재건축으로 해서 나오는 이주 수요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송파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몰릴 것인데 일단은 새로운 일자리는 그 송파구 쪽에서 잠실 쪽, 한강변 쪽으로 붙어 있는다고 치면 그쪽에서의 투자 금액은 또 2억을 훌떡 넘어갑니다. 보통 한 뭐 10억 전후가 되는 투자금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송파구의 미들 라인이 되는데 중간쯤에 보시면 네. 여기 3호선 라인이 있고 그러니까 동으로 따지면 가락동 인근이 있습니다. 네. 이 가락동 쪽 가락시장 있는데. 그쪽이요? 네네 맞습니다. 가락시장에서 네네. 이쪽에 계룡역으로 오금동으로 넘어가는 요 미들 라인 3호선 라인이 있는데요. 네네. 이 3호선과 또 5호선이 같이 흐르고 있는 중심부에 보게 되면은 뭐 주변에 네. 상하 아파트니 가락 아파트니 이런 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굉장히 몰려 있는 이 계룡 역세권이라고 있어요. 아, 네. 이 계룡역 부근에 보시면 이제 또 신축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네네. 이런 신축 아파트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수요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요들이 계속해서 몰리게 되면서 네네. 강남 3구라고 할 수 있는 송파구에 투자를 하는데 신축 아파트를 2억도 안 되는 가격의 실투자금으로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럼 굉장히 아파트를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네. 그런 어떤 투자처들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추후에 이제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보면 이제 좀 아파트 대형 평형에 살면서 자식들을 이제 취업이 워낙 힘들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좀 끼고 살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네. 그런 거보다는 저는 네. 이제 자녀 명의로 우리 어머님이 투자하셔도 좋겠지만 네. 또 네. 자녀 명의로 일찌감치 이런 송파구의 신축 아파트를 해주시게 된다고 하면 뭐 소형이라도 네.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같이 끼고 살 필요 없이 어, 내가 네. 자녀를 같이 살고 있으면 일단 부동산에 대한 자산 증식은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집에 몰려 살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자녀 명의도 하나 하고 내 명의로도 살고 있는 기존의 집이 되면 이제 부동산 두 개를 가지고 가격 상승의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은 끼고 살려고 하면 일단 며느리나 사위가 좋아하질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녀 네. 명의로 하나 또 미래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네. 말씀드리면 네. 한 2억 정도의 투자금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서울의 상황도 말씀드렸고 미래의 서울이 어떻게 변할지도 짚어드렸고 그중에서 저는 청량리 인근의 답심리동으로 해서 하나 네. 재개발 쪽으로 이런 쪽으로 추천을 하나 드렸고 또 하나는 잠실 아래쪽에 있는 송파구 쪽에 이 계룡역 부근으로 해서 네. 재건축 이주 수요를 좀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신축 아파트를 한번 공략해 보셔라라고 정리하면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여기 뭐 좀 제가 뭐 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네네 이제 방송 말미라든가 아니면 지금 화면에 상단에 이렇게 전화번호가 나갈 텐데요. 전화 주시면 또 아, 네. 자세하게 제가 또 짚어서 아니면 1대1 상담이라도 신청을 하시게 아, 된다라고 하면 네, 네. 1대1 상담이요? 네 그러면 제가 아주 콕콕 집어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